배우 송혜교와 송중기 커플의 이혼 조정이 성립된 가운데 송혜교가 이혼 성립 직전 인터뷰했던 내용이 공개됐다. 지난 19일 이하 한국 시간 홍콩 매거진 태틀러는 모나코에서 송혜교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송혜교는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나에게 오는 프로젝트 혹은 오지 않은 프로젝트는 그럴 운명이거나 운명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건 내 삶에도 적용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이 내게 인도해줬기에 일어나는 것이고 타이밍이 맞은 것이다. 운명은 큰 노력 없이 오며 그냥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담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후 올해 계획을 묻는 말에 송혜교는 올해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것이다.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10월 결혼 후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양측 서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별한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불렸던 이들 부부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27일 송중기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양측은 이혼에 합의했고 세부 사항만 정리하면 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와 송혜교 사이엔 아이는 없다. 이혼할 때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양육권, 양육비 등과 관련한 합의할 필요가 없는 만큼 세부 사항이 두 사람의 재산 분할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설마 하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중국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불화설을 제기해왔었는데요. 그때마다 국내 언론에선 이를 가십으로 치부하고 제대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에 있는 톱스타들에 대한 흠집내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7일 오전 9시 송중기의 법률 대리인이 송중기가 지난 26일 이혼 조정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로 보내왔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의미심장한 점은요. 송중기가 먼저 잘잘못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데 있습니다. 보통 잘못을 한 사람은 먼저 이런 말을 꺼내지 않거든요. 이는 송혜교 측이 전해온 입장문과도 비교가 되는 대목입니다. 송중기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배포한 지 1시간 만에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동일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소속사는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혜교 씨는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들었군요. 일반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이혼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혼 사유가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따라서 송중기도 송혜교처럼 무난하게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콕 집어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전 이 말 속에 뼈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송중기가 먼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단독으로 이혼 계획을 밝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6일 이혼 조정 신청을 냈는데
바로 다음 날 송중기가 먼저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소속사를 통하지 않고 법무법인을 통해서요. 송중기의 소속사는 오전 9시 45분 관련 사실을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송혜교의 소속사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입장 발표를 했고요. 뭔가 송중기가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이를 알아챈 송혜교가 뒤늦게 대응을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는 데는 양측이 합의를 했지만 이 사실을 공표하는 데는 합의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파경에 대한 책임 소재가 송혜교 씨에게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건가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두 사람의 사후 행동을 보면 그런 뉘앙스가 읽혀진다는 거죠. 아까 중국 언론에서 두 사람이 불화설을 처음 언급했다고 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난 2월 중국 매체들은 송혜교가 공항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게 2017년 10월 31일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신혼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팬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 반지를 끼지 않은 채 나왔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불화가 생겼다는 걸 암시한다는 게 당시 중국 언론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송혜교가 지난해 11월 드라마 남자친구 제작 발표회 때도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죠. 송중기와 송혜교 둘 다 중국과 인연이 깊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출연한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동안 중국에서 국빈급 대접을 받기도 했는데요. 송혜교는 중국 제작진과 여러 번 영화를 찍기도 했고, 송중기는 중국에서 광고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잘 알고 있고, 함께 일한 스태프들이 현지에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여러 소문들이 더 빨리 퍼진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한주영 송중기 씨가 드라마를 찍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머리가 빠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드라마는 지금도 방영 중인 아스달 연대기라는 작품인데요. 사전 제작 드라마이기 때문에 지난해 9월부터 촬영을 시작해 지난달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촬영 중반부터 송중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탈모 증세까지 왔었다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죠. 아마도 두 사람의 불화가 이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송혜교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측근들에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살이 하도 빠져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가 흘러내릴 정도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렇듯 기사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측근들을 통해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동안 두 사람의 신혼집으로 알려졌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두 사람의 불화가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었다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송중기가 결혼을 앞두고 무려 100억 원대의 거금을 들여 마련한 주택입니다. 당연히 이 집을 송중기, 송혜교 부부의 신혼집으로 생각해왔는데요.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정작 두 사람은 지금까지 송혜교가 임대한 다른 집에서 신접살림을 차리고 살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아내와의 불화가 커지면서 송중기는 진작에 집을 나와 현재까지 절친한 다른 연예인 동료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이 배우가 이광수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현재 송중기가 낸 이혼 조정 신청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에 배정됐는데요. 양측이 이미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은 7월 말에서 8월 초 열릴 예정인데요. 유일한 쟁점은 재산 분할일 겁니다. 두 사람의 재산은 모두 합쳐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히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다만 결혼 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부가 합심해 모은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위자료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재산 분할만 이루어지면 원만히 이혼이 성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계속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배우 전미선이 29일 전북 전주시 소재 A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A호텔 객실 화장실에서 전미선이 숨져 있는 것을 매니저가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전미선은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미선은 이날 오전 1시께 이 호텔로 들어와 혼자 묵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전미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전미선은 29에서 30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 공연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이와 관련 친정엄마와 2박 3일 측은 전미선이 출연하기로 했던 6월 29일 오후 2시 공연은 부득이하게 취소됐다면서 6월 29일 오후 6시, 6월 30일 오후 2시 공연은 배우 이설임으로 변경돼 정상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달 24일에는 전미선이 출연한 영화 나란 말싸미가 개봉될 예정인데요. 뜻밖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제작진과 출연진도 충격을 금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미선은 촬영감독 출신인 남편과 2006년 12월 결혼해 슬하의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참고로 조인성은 김민희와 송혜교, 공효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인성은 송혜교와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 같이 출연하게 되면서 조인성 송혜교 열애설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때 조인성 송혜교 찌라시 내용이 무척 흥미로웠죠. 2013년 4월 송혜교 제가 조인성 씨에게 밥 먹자고 꼬셨는데 조인성 씨가 돌부처처럼 저에게 안 넘어온다는 루머를 저도 들었어요. 송혜교 차라리 조인성 씨에게 밥 먹자고 한번 얘기나 꺼내봤으면 제가 억울하지라도 않죠. 송혜교 루머가 생기면 항상 여배우가 나쁘게 비친다는 점이 안타까워요. 분명히 남녀가 마음에 맞아 연애를 하는 것일 텐데. 늘 찌라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꼬시고 또 여자가 나쁜 역할을 하는 거더라고요. 확실히 송혜교의 발언처럼 대부분의 증권가 찌라시들은 대개 여자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마 남자 배우들의 팬이들 역시 여자겠죠. 들이 근거 없는 루머를 만들 때 상대 여자에 대한 악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네요. 이런 송혜교의 해명에 조인성 역시 맞장구를 칩니다. 조인성 송혜교 씨의 인터뷰 내용을 다 읽었다. 송혜교 씨의 말이 다 사실이다. 조인성 그 루머 내용을 듣고 송혜교 씨가 정말 상처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소문들이 여배우들을 참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차라리 내 쪽에서 여자를 치근덕거리는 내용으로 나는 게 나은데 왜 반대로 나서. 그런데 조인성은 김민희와 실제로 연인 관계가 됩니다. 원래 둘은 같은 모델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잡지 모델을 하면서 친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둘 다 모델 출신 배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서로 간의 공통 관심사를 통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한 2013년 초 이후에 둘은 대중들에게 별달리 노출되지 않습니다. 2013년 5월 백상예술대상에서 김민희가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지만 공개 연인이었던 조인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또한 조인성 역시 2013년 SBS 연기대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지만 연인이었던 김민희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죠. 조인성 소속사 조인성과 김민희는 각자의 활동과 스케줄로 서로 바쁜 일정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전에 비해 소원해지게 되었다. 결국 소원한 관계로 결별하게 되었다. 참고로 후에 조인성은 김민희와의 결별 이유에 대하여 본인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조인성 내가 여자를 잘 모른다. 여자는 우리 엄마의 마음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잘 모르니까 몇 달 전 2014년 9월에도 김민희와 결별한 것 같다. 조인성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깜짝 결혼 발표에 세상에 놀랐다. 두 사람의 인연 뒤에는 바로 배우 조인성이 있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송중기와 송혜교가 만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 전 송중기가 연기한 유시진 역에는 조인성이 이름을 올렸었다. 조인성뿐만 아니라 현빈, 김우빈, 이민호, 강동원 등 남자 톱스타들이 유시진 역 물망에 올랐지만 송중기는 없었다.